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각각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맞서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후보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전과가 있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하진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전라북도를 4개 성장축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모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 14개 시군의 시장군수 후보를 정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선거는 5파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자유한국당 신재봉, 민주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웅, 민중당 이광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교육감 선거 또한 5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김승환 현 교육감에게 서거석, 이미영, 이재경, 황호진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민주평화당 이현웅, 정의당 오영수 후보의 3파전입니다. 군산시장 선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자유한국당 이근열, 바른미래당 진희완, 민주평화당 박종서, 무소속 서동석, 김용경 등 6명입니다. 익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주평화당 정원율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정읍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민주평화당 정도진, 정의당 한병옥, 무소속 강광, 김용채, 이학수 등 6명이 나섰습니다. 남원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환주, 바른미래당 김영권, 민주평화당 강동원, 무소속 박용섭의 4자 대결입니다. 김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민주평화당 정성주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완주군수 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 박성일, 민주평화당 박재환 후보의 2파전입니다. 진안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향로, 민주평화당 이충국, 무소속 박수우 등 3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무주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무소속 황인홍 후보가 자웅을 겨룹니다. 장수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장영수, 무소속 김창수, 무소속 이영숙, 무소속 배한진의 4파전입니다. 임실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상두, 무소속 박기봉, 무소속 신민 후보의 3파전입니다. 순창군수 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민주평화당 홍승채, 무소속 강인영 후보 등 3명의 대결입니다. 고창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우정, 민주평화당 유기상 2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부안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바른미래당 김경민, 민주평화당 김상곤, 무소속 김종규 등 4명의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초강세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선거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평화당은 도지사와 11명의 시장군수 후보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구의 50%가량을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단체장 2-3곳에 지방의원 출마자도 1-20명 수준이어서 1강 1중 3약의 구도입니다. 단체장 선거도 민주당의 강세가 뚜렷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무소속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임실과 부안, 평화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익산은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이 높은 무주와 순창, 그리고 공천 잡음 끝에 민주당 출신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읍과 장수도 안개 속입니다. 아직까지는 남북 문제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로
선거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선거전이 진행될수록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선거전에 들어가면 인물론, 어떤 능력, 그리고 지역에서의 탄탄한 기반 이런 것들이 주요한 화두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보수 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역할무죄와 공천 잡음으로 14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7곳에서 무소속 단체장이 탄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GM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함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판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6.13 지방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후보자들의 병역과 전과, 재산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교육감과 단체장 후보 가운데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모두 7명입니다. 임정엽, 권태홍 도지사 후보, 서거석 교육감 후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신민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가 질병과 생계 곤란 등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과가 있는 후보도 많습니다. 임정엽 도지사 후보는 폭력과 알선 수재 등 2건, 권태홍 도지사 후보는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2건, 이광석 도지사 후보는 음주운전과 집시법 위반 등 4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 가운데는 김승환 후보가 직권남용으로 1건의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오형수 전주시장 후보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 5건,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는 폭력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2건,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도 공무집행방해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2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김용채 정읍시장 후보는 음주운전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2건, 강동원 남원시장 후보는 음주운전과 명예훼손으로 3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는 폭력으로 2건, 이충국 진안군수 후보는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2건, 박수 진안군수 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백경태 무주군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건,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도 업무상 배임으로 1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영숙 장수군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건, 전상두 임실군수 후보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2건, 신민 임실군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건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홍승채 순창군수 후보는 상해와 음주운전, 폭력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있고, 강인영 순창군수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1건,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1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김상곤 부안군수 후보는 공무집행 방해로 2건,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1건의 전과가 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김영배 익산시장 후보로 42억 1,900만 원, 이근열 군산시장 후보는 13억 8천만 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강광 정읍시장 후보가 81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38살인 박수 진안군수 후보는 최연소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후보들의 병역과 재산, 전과 기록 등의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5개 반의 특별감찰반을 권역별로 투입해 공무원의 근무 태만과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선거일 전까지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JTB 전주방송이 마련한 전북교육감 후보 2차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다양한 교육 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으며 전북 교육 혁신을 위해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 토론에 이어 기초학력 저하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교육감님의 바로 기초학력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 부분은 반드시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서거석 후보는 전문 상담교사 확충과 관련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부에서 정말 평생 이것만 연구한 그런 연구한 전문가들을 충원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는 교과 교사를 좀 훈련시켜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감들은 그러면 우리 김 후보만큼 생각이 부족해서 철학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전북만 그렇게 고집을 세우십니까? 이제는 고집을 거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후보를 사퇴하시든지. 문재인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황우진 후보와 이재경 후보는 대입 정책을 놓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가지고 객관성 있는 평가에 의해서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정시 확대 정책을 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능 비중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건 수도권 중심의 사고이고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전북 학생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해법에 대해 후보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김승환 후보는 혁신교육 완성을 위해 4년간 더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위기의 전북교육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전북교육감 후보 3차 토론회는 다음 달 11일 6시 JTB 전주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4개 성장축으로 전북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공약으로는 11개 분야에서 101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전북을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3대 벨트에 더해 새만금과 경상도를 잇는 동서 내륙 경제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14개 시군은 4개의 성장축을 우물정자 형태로 연결해 균형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개 성장축은 새만금 혁신도시권과 서남부 지리산권, 내륙 혁신도시와 동부 덕유산권입니다.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권역이 나눠집니다. 그게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동부권, 서남권 이렇게 4권 4축으로 전라북도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세부 공약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과 활력 있는 농산어촌 등 11개 분야에서 101가지를 내놨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공약으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컬링장과 새만금 카본타워 건립, 청년 기능수당 신설, 지역 통화인 전북 코인 발행 등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하게 새로움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6기의 정책이 진화 발전시켜서 7기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송하진 후보는 전북의 미래를 바꿀 대형 사업에 대해 수기 민주주의처럼 도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 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의 한 식품업체가 생산한 링거팩 모양의 어린이 음료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봉사단체인 국제 와이즈맨 전북지구의 총재 2취임식이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이임한 제59대 홍용승 총재는 임원과 회원들의 지지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새로 취임한 제60대 길문섭 총재는 와이즈맨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전북지부는 오늘 총재 2취임식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 합동 결혼식을 개최했습니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불법 재배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 동안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를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식물을 재배하거나 밀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창경찰서는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을 넣어 동료의 굴착기를 망가뜨린 혐의로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반쯤 고창군 무장면의 한 석산에서 52살 한모 씨의 굴착기 엔진에 설탕을 부어 수리비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동료 한 씨가 파업 약속을 깨고 일터에 나가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V에 나오거나 맛집으로 소개된 적은 없지만 여기는 냉면 맛집. 비빔도 역시 둥지네. 둥지 냉면. 한 둥지 더.